다시 한번 지금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스스로 어떻게 계속해서 그 용기 유지를 시키는 게 있나요? 정부에서 이직을 안 도와주면 죽는 집. 그 집이 이제 저희 집인 거예요. 거울 보고 다시 외쳤던 말은 뭐냐면, 석봉아, 너는 할 수 있어. 8.15 모니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물리시거나 큰 손실을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하다 보면 농담 삼아 하시는 거겠지만 뭐 한강 가자, 한강 간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자조적인 얘기죠. 손해가 크다. 그래서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주 큰 손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재정상의 손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복구할 수 없다,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처음으로 떠올랐던 분이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석봉 토스트 한 번씩은 다 맛 보셨을 거고요. 석봉 토스트의 대표이신 김석봉 대표님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을 딛고 가난했던 현실을 딛고 일어서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 사업보다는 오히려 교육 쪽에 더 매몰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화여대에서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한번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뵌 게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일단 우리 김석봉 대표님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일단 우리가 그 아주 어려운 현실을 역경을 딛고 일어나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이 또래는 거의 저뿐만 아니라 전쟁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가 태어나서 저희 태어날 때가 이제 50년 후반,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까지는 아마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학교 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 학교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치처럼 느끼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제들은 많이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들의 좀 팔남매, 그러니까 6남 2녀가 태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농사 짓고 하면은 좀 먹거리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뭔가 산에 가서 뭔가 일을 해서 밖에 갔다가 파는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쫄쫄 굶어야 되고 그러니까 봄이 되면 이제 쑥 같은 게 나와서 이게 이제 양식이 되고, 겨울에는 이제 뭘 먹나 봤더니 이제 초여름에 고구마를 심어서 산에 개간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몇 가마니 캐서 이제 겨울 양식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정부에서 이직을 안 도와주면 죽는 집. 그 집이 이제 저희 집인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가 이렇게 매푸대 와서 그걸로 이제 생기 유지하는. 자,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을 받으시 한, 그러니까 중간중간 몇 번 잘릴 뻔했어요. 안 나가서. 돈이 없으니까. 맞아. 예전에는 참 초등학교도 돈을 냈었죠. 돈을 냈어요. 월사금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돈을 내는데 못 내니까 이제 기합 받고 서 있거나 학교 가기 싫어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친구 몇 명 가는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는
학비를 못 대주니까. 음. 그래서 이제 결국 저는 14살, 15살 이때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서 이제 기술을 배우는데 비누값만 주고 비누만 주고 아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기술 배우는 입장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자 밑에 한 명에서 2명 정도 일을 배우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저희 또래가 학교 못 간 아이들이 기술 배워서 뭔가 이제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려고 이제 왔던 애들인데 기술자들의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됐던 게 말로 하면 될 걸. 때려. 때릴 정도가 아니라 야야 뭐 가져와. 근데 이제 그 가져라는 게 이 공구들이 일본에서 오고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일어와 영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다 알려주고 뭐 가져라는 거죠. 근데 혹시 이건가? 그리고 이제 갖다 줘요. 갖다 주면 야 이거 말고 몇 번째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몸으로 날라와요. 이 쇳덩어리들이 다 이제 기구들이 철이니까 이걸 집어 던지면 저희 그 뭐 15살 먹은 애들이 온몸이 다 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울다가 우는 소리가 나면 막 다른 게 다 날라오니까 울지도 못하고 이를 악문 채 그렇게 이제 기술 배우는데 저녁이 되면 온몸이 파래요.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몸을 씻다가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시절이 어린애 때부터 시작되니까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가 보니까 어른들이에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잘못 풀렸으면 아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텐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의 그 교육 방침이나 이런 게 어른들을 꼭 뭐 인사하라, 뭐 이렇게 순종 잘해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빨리 돌아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제 좀 어려웠던 일들이 연속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어려서부터 15, 14살서부터 정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 용접 이런 험한 일,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막 써야 되는 네. 힘이 없는 나이인데 어쨌든 몸을 써야 되는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일로 이제 고생을 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첫 직장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직장이 기준이 돼서 그 다음에 이직을 하든 뭐가 그렇죠. 되든 다 거기서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업도 중단하고 첫 번째 직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그 다음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소위 업그레이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떤 어려운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멀리는 못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는 학벌 따지지 않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없이 또 따질 것들을 많이 따져요. 그렇죠. 우리는 또 학벌 사회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그때 배웠던 이제 용접이 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산소 용접, 전기 용접, CO2 용접, 알곤 용접까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쪽으로만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배운 게 그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정비, 자동차 세차장, 그다음에 이제 그 배 만드는 조선소인데 조그마한 조선소들 이런데 이제 일을 하면서 간혹 쉴 때는 막노동 그냥 그 뭐 집 짓는다든가 할 때 이제 등짐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일들 직업을 보니까 30가지가 넘는데 뭐 뚜렷한 것은 없어요. 뚜렷한 게 없어. 뚜렷한 건 없어요. 다 임시 직장인데. 다 임시 직장이고. 근데 이게 빙빙빙빙 돌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난의 악순환에 한번 빠지면 그 헤어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자기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다. 그렇죠. 지금이야 물론 아까 말씀하신 용접이 됐든 이런 기술들이 세상이 바뀌었고 그게 되게 그럼요. 우대를 받더라고요. 요즘은. 네, 지금 임금도 그렇습니다. 좋고. 근데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때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이죠 그때가? 4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아. 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과일 행상도 하시고 뭐 아주 힘들게. 자, 그때의 심정, 그때 꿈이 있으셨나요? 그때 꿈은 있었죠. 어떤 꿈이 있어요? 이제 그 지금 가끔 북한에서 하는 얘기인데 흰쌀밥에 고기 국물 말아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 좋은 집을 지어서 부모님 좀 호강시켜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이죠. 네. 그러나 그 꿈을 계속 못 이루셨죠? 그렇죠. 계속 꿈만 가지고 힘들게 현실은 네. 현실은 힘든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된 게 이제 우리 석봉 토스트로 유명해지게 된 근데 토스트 노점상을 시작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그 토스트 노점상을 시작하시게 되기 전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이제 토스트를 하기 전에는 제가 어찌 보면은 좀 평강공주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일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노점상조차도. 노점상조차도. 그러니까 제가 네, 그때 당시는 이제 국조리에다가 그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뛰어난 게 없고 그 어느 회사에서 제대로 받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세울 게 결혼식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 될 사람은 이제 뭐 그때 당시 만날 그때는 이분은 이미 대학교 졸업했고 유치원 교사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직업에 뚜렷하고 근데 이제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저희 멘토님 통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라. 그 꿈이 그 지금 못 배운 것을 좀 배우자 하는데 야간에 검정고시 있으니 결혼하면 그거 공부해라.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 두 번째 제안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지금 저 사모님이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네네. 근데 이제 대단하신 거죠. 그때 당시 이제 그 유치원 옆에 집을 전세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만약에 결혼하면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놀래는 건 둘째치고 혹시 이 여성이 뭐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런데 정확히 이제 알고 보니까 과분한 거예요. 평강공주를 제대로 만났다. 그래서 결혼하고 말 그대로 거기서 살면서 야간 공부가 시작되고 낮에는 일을 하게 됐죠. 참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근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분을 그러니까 물론 내 어려운 현실에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 이게 분명히 우린 필요하죠. 네네.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전에 그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멘토분이라고 네네.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그 밤에는 그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뭔가 좀 배우려고 공부를 좀 하고 있을 때였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가르쳐준 어떤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그 역시 이제 사모님을 소개해 준 거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 저 대표님을 좋게 보셨으니까 소개하겠죠. 그렇죠. 요새 뭐 중매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네,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어쨌건 노력해야 기회가 열린다는 거. 자, 근데 토스트 노점상,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도움하에 예, 뭐 야간 검정고시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제 하셨는데 뭐 나중에는 결국 대학교까지 이제 졸업하셨지만 일단 토스트 노점상을 하게 됐을 때 이걸 되게 쉽진 않았다. 그것도 도전이었다라고 얘기하시던데 그 뭐가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공부가 딱 끝나니까 뒤를 딱 보는 순간 너무 화들짝 놀랬던 거죠. 결혼하고 애가 3명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아내가 생계 유지를 그동안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가 딱 끝나니까 아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이제 당신이 벌어서 우리 먹여 살려.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뭐 하고 있는 게 뭐 뚜렷한 것도 없고. 우리 그거를 나쁜 말로 네. 반백수. 결혼하고도 반백수 생활을 하셨던 우리 김덕봉 대표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집 그 뭐 재산을 다 모아보니까 2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어느 매장 냈으면 좋겠는데 200만 원으로는 어디 꿈도 못 꿔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이제 길거리 노점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가 아침에 일찍 일을 하고 오후에는 봉사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다가 이제 스낵카 그 폐차 직전에 있는 거 이걸 이제 구매해가지고 나가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하셨는데 네.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어쨌든 왜냐면 식구들이 그렇죠. 다 굶게 생겼으니까. 예, 먹이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일단 쉽진 않았죠. 시작이. 그렇죠. 일단 사기는 샀으나 사겠다. 왜냐면 이게 나가기가 좀 창피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무리 각오가 돼 있어도 뭔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그 이제 너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훈련이 되신 거죠. 예, 뭘 하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옛날처럼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나갈 때는 97년도 IMF 직전 연도라 첫 마디가 뭐냐면 아씨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질문인 거예요. 노점상이라면 우리 그때 당시만 뭐 하여튼 편견을 가지신 그렇죠. 분들은 막장이라고 보니까 아주 그렇죠. 심한 질문은 뭐냐면 뭐 하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망하다가 나온 사람, 망해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이 질문이 너무 심한데 이건 좀 이겨낼 만했어요. 그래도 근데 깡패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단속반이 와서 끌어가요. 또 경찰이 오면 법원 직결로 넘겨가지고 지금 돈도 못 버는데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연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얼굴 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모자를 눌러 써서 여기까지 그 얼굴을 싹 가린 거예요. 네. 가리긴 가렸는데 더 쪽팔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못 견뎌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집에서는 아내가 뭐 했냐면 그 놀이방 아이들 돌봐주는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애들 좋아하니까 집에 가서 아내랑 그 애들 돌봐주고 먹고 살면 되겠네. 이 창피한 거 그만하고. 그리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놀아야 될 애들이. 알고 봤더니 집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아, 사모님이. 네, 다. 한 명도 없이.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아니 왜 그랬더니 당신이 이제 벌잖아. 아, 확실하게 책임을 넘기시네. 와, 만약에 그때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더라면 제가 거기서 또 빌 붙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딱 끊어놓으니까 밤새 고민하다가 제가 그날 밤에 정리를 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쪽팔 게 무슨 대수냐. 확실히 팔자. 대한민국에서 길거리지만 토스트 분야에 진짜 뭐 프로가 돼보자. 이 결심을 해서 모자 벗어 제끼고 이제 호텔 주방장으로 갈아입고 그때 갈아입고 나갔는데요. 안 봤던 분들도 다 쳐다보니까 막 이렇게 땀이 삐질삐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결정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돌이킬 수 없는 벽을 만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어쩔 수 없는 환경도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 없는 바닥. 그 바닥이 확인됐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가족을 생각하면. 아, 근데 그래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많았죠.
예, 그렇게 아무리 왜냐면 우리가 각오를 다지고 의욕을 불러일으켜도 작심삼일이라고 또 가다가 어려움 생기거나 맞아요. 장사 잘 안 되거나 돈이 잘 안 벌리거나 이러면 또 흐지부지 죽어버리거든. 스스로 어떻게 계속해서 그 용기 유지를 시키는 게 있나요? 비결이?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서비스 쪽하고 책을 이제 읽으면서 서비스 쪽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마인드 바꾸는 거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물론 이제 누나가 선물로 준 이제 바이블도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도전도 됐지만 현실적으로 서비스의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서비스인가? 요것을 이제 막 배우다 보니까 첫 번째로 엔돌핀이 나오지 않으면 위험하다. 근데 요게 이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들면 보통 침울해지잖아요. 침울해지죠. 네, 그리고 기운 빠지고 그러니까 네. 더 의욕도 떨어지고 예. 사기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장사가 안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돈이 안 벌리면 그렇죠. 왕싸가지 고객님이 눈에 더 띄어요. 그러니까 맞아. 안 될 때 엎친 데 될 때. 덮친다고. 그렇죠. 안 될 때 이상하게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 근데 이분은 분명히 저는 아침만 했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부부싸움하고 지고 온 것 같아. 그거 지면 화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뭐 저한테 화풀이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좀 바꾸자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분을 내가 터치했더라면 그분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맞대응하면. 맞대응하면. 그 전 한동안 저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꿨던 게 뭐냐면 이분이 고객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내가 할 도리는 뭔가 어떻게 하든 이분을 최선 다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내 얼굴은 서비스가 안 나오게 생겼어요. 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이걸 시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분이 아무리 야단치고 욕을 할지라도 나는 웃고 대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웃는 연습을 화장실에서 아침 일어나서 세안을 하고 5분씩 우연히를 이렇게 내놓고 웃는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주 딱 3달 가니까 제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지금 정말 유하시고 항상 미소를 띄우고 계셔가지고 유쾌한 항상 기분이 진 것 같거든요. 바뀐 모습. 바뀐 모습. 예. 비포를 봐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힘든 제 표현으로 왕싸가지 고객님이신데 네. 이분이 제가 바뀐 걸 보고 트집 잡고 흠집만 잡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저를 칭찬하고 격려까지 하면서 본인이 그 계시는 팀들 알고 보니까 이분이 회사 대표님이셨어요. 높은 분이었네. 높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의 모든 분들한테 제 얘기를 하니까 고객들이 수도 없이 몰려드는 일이 제가 벌어졌죠. 호재가 된 거군요. 네. 우리 주식용어로. 만약에 제가 그렇게 안 바꾸더라면 저 더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죠. 사장님이 힘도 있는데 저 구청에다가 전화하면 그냥 맨날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오히려 그러니까 힘들 때 그리고 안 좋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거를 실망하기보다는 웃으면서 자꾸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타인에게 있지 않고 나한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이걸 이제 찾아서 하나씩 이제 점검하면서 나갔는데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바꿔야 될 게.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어떤 분야든 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손실이 나거나 그럴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라는 얘기 자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남 탓하기가 더 쉽죠. 뭐 제일 때문에 쉬워요. 안 돼. 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미국 때문에 안 돼. 뭐 저 중국 때문에 안 돼. 뭐 주가가 너무 높아서 안 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만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원래 제가 잠이 많았어요. 잠이 10시간 넘게 잤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고는 이 일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잠을 줄이는데 한 5시간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메모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모를 해가면서 잠도 줄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으면 이걸 일주일 안에 고객님한테 이 화면을 서비스를 해야 돼요. 좀 보여주시죠. 참 그럴까요? 메모는 지금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이것을 여기다가 적어서 일주일 안에 이제 고객님한테 어떻게 서비스할까, 이걸 써놓은 것을 직접적으로 일주일 안에 해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에게는 도움이 너무 컸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직접 서비스가 되니까 힘이 됐고. 아니, 우리 주식 네. 투자하시는 분들, 고수분들, 슈퍼개미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아까 대표님처럼 자기가 매일매일 주식하면서 실수했던 요소들, 그다음에 뭐 개선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매 꼼꼼하게 메모하시더라고요. 그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수십 년째. 좀 비슷한 경우, 이게 다 길은 하나로 통하는군요. 뭔가 확 자신을 바꾸는 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공자들의 그 스토리 있잖아요. 네. 에세이를 읽다 보니까 놀란 것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성공자들은 2-3시간밖에 안 잔다. 이게 이제 저는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성공의 포인트가 뭔가 봤더니 메모를 광이었어요. 메모 광들.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관리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어디 시간 안 뺏기고 주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시간에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든 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전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단지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한 나의 생활 습관, 네. 습관을 고치는. 맞습니다. 네. 매일 그런 노력을 하신 거네요. 예. 네. 우리 저희는 주식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거든요. 뭔가 잘하고 싶은데, 이 생각은 있는데, 네.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잘 못하시는. 근데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해봐야 또 작심삼일로 흐지부지.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얼마나 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변화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그리고 그거에 맞는 행동 변화를 주는 거, 습관을 갖는 거, 이게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네요. 습관. 아주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상당히 이 석봉 토스트가 많이 노점상이지만 뭐 네, 토스트로는 가장 맛있는 집으로 막 언론에 소개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기업으로서도 막 성장하게 됐던 거고, 뭐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명강사로 또 지금 현재 이화여대에서 교수진으로 또 활동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 대표님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이렇게 아주 멋지게 변화하신, 성공하신 모습에 이 변화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그 핵심적인 포인트, 이거를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 제가 제가 알기 때문에, 저희 이제 멘토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게 뭐냐면, 첫 방송 나갔을 때 앞으로 계속 방송이 나올 거다. 많이 유명해지고 나서, 네. 언론에 나가고 나서. 예, 계속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 신문, 잡지, 여기서 막 기자님들이 앞다투어 이렇게 좀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이 이제 첫 번째 나갔는데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멘토님 부르시더니, 김석봉, 하나 조심할 게 있어. 평생 겸손히 배워야 돼. 누구에게나 배워야 돼. 이걸 놓치는 순간 김석봉이가 흐려질 뿐만 아니라 교만해져서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고 이미 외면했는데 혼자 잘났다고 돌아낼 수 있어. 요것만은 기억해. 라고 하시는데,
제 심장이 그게 좀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겸손히 계속 배워야 되겠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 놓고, 두 번째는 제가 뭐 떼돈 벌겠다, 뭐 프랜차이즈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집 생계 유지하면 최고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좀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팔리면은 좀 이웃 도와서 좋고, 안 팔리면은 이걸 내일은 안 쓸 거니까, 신선한 재료만 쓸 거니까, 안 팔리는 건 구워가지고, 거기 이제 오다 보면 공원에서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렇죠. 뭐 많죠. 이분들을 그냥 드리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도 함께 돕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 팔려도 좋고 안 팔려도 좋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게 그쵸. 되는군요. 네. 왜냐면 안 팔리면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오늘은 장사가 덜 됐네. 재료 이거 버리게 생겼네. 그렇죠. 불만 혹은 걱정이 쌓이는데 오히려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기분이 즐거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판매되는 것보다 구워다 드리잖아요. 그 기쁨은 2배, 3배인 것 같아요. 뭐 일부러 재료를 조금 준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안 남기려고 그러진 않으셨죠? 예. 항상 똑같이? 네. 그래요. 이거.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혹은 작은 어떤 뭐 작든 크든 현실에 만족할 수 있어야 그래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나오고 하는데 항상 불만. 근데 이 불만을 갖게 되는 데는 비교하기 때문이잖아요. 비교죠. 그러니까 네.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보면 내가 있는 거는 한 5%밖에 3%밖에 안 올랐어 한 달 동안. 근데 옆에 저거는 보니까 막 10%, 20%, 막 50% 올랐어. 그럼 막 배 아프거든. 저걸 살 걸.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 이게 다 연결되는 거네요.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사를 저도 해보니까 비교 대상 많죠. 근데 이제 비교하는 순간 어떤 게 이제 마음속에서 싹이 트냐면, 비교하는 순간 엄청 내가 상대하고 봤을 때 나는 너무너무 낮은 것처럼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바꾸면 이것만 있어도 나는 고맙고 요거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감사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문제로 안 보여요. 거의. 제가 이제 그것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분야는 다르지만 여기도 고수분들 보면은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항상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이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되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되는데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불만이 쌓여 있으면은 될 일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교통사고에 보면 저도 교통사고를 좀 여러 번 맞았는데 네. 급하고 빨리 가고 그러면 잘 안 보여요. 맞아. 이게 우리 다 통해. 그때 사고는 돌발로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하시는 분들 빨리 벌고 싶어. 많이 오르는 거 급등주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많은 거야. 막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또 들어가서 그래서 물리기도 하는데 이 어떤 인생 철학이 사고가 거기에서 일어나죠, 거의. 우리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투자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사는 이치가 맞습니다. 다 같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 줄 당신이 알아? 내가 얼마나 좌절 속에 헤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줄 알아? 내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예.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해 못해.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나는 못 일어나는 이유로 예, 그런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못 내는 이유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직접 당하는 분들의 마음은 읽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렇죠. 제가 1억 번다고 소문나고 방송에 막 도배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위암 투병 선고를 받아요. 아, 이게 저 몇 년 전이죠? 20년 전? 20년 전이죠. 20년 전. 근데 20년 전 이제 1억이면 큰 돈이었죠. 엄청 큰 돈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한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질문이 뭐냐면 좋으시겠어요? 집 몇 채예요? 돈 그때 많이 전세 벌었으니까. 살고 있을 때니까. 저는 버는 대로 다 썼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다 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위암투병 딱 선고 받았을 때가 큰애가 6학년, 둘째가 5학년, 셋째가 유치원, 넷째가 임신 뱃속 8개월째였거든요. 아, 어려운데 그래도 자녀는 계속 예, 계속 났죠. 참 근데 존경합니다. 통장을 보니까 빈 통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되더라도 아이들한테 뭔가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고 제 느낌이 뭐였냐면 내가 만약 잘못된다면 우리 아이들 다 고아원을 보내겠구나. 아, 그러겠네, 진짜. 이 생각을 하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일단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러니까 이제 집 10분이면 가는데 5시간 동안 헤매요. 혼자 울다가 웃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게 있다는 게. 이제 저 살만해지는데 지금 이제 막 그 뭐 좋아지는 데가 암이 좋아지고 딱 걸리는 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여보 상황이 이런데 빨리 수술하면 괜찮을 수도 있대. 이 한마디를 하고 그 뒷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상황 판단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애들 불러 모으고 아빠가 현재 이러한데 우리가 기도해드리자. 그리고 애들이 뭐 여기저기 붙잡고 울다 지쳐 자고 아내랑 둘이 이제 방에 와서 자겠다고 누웠는데 아무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만 훔치다가 아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외쳐요. 여보, 우리 두고 혼자 죽지 마. 우리 두고 혼자 떠나지 마. 떼굴떼굴 굴면서 제가 외쳤던 말은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살려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그 환경이 아니라 건강 자체부터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처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수술대 갔다가 오는데 12kg가 이미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위가 75%가 없어지고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식사가 6개가 시작되고 항암제가 하루에 3번 투여되고 제가 이제 주치의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2년에서 5년 쉬어야 됩니다. 당신의 머리 빠질 겁니다. 살 안 찝니다. 얼굴 까매질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디 붙잡아야 서 있고 이제 12kg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거의 시체예요. 근데 이것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달도 4번째가 태어났네요. 지금 일은 안 하는데 통장 비어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결심을 하면 만약에 위암 투병하다 떠난 사람으로 그냥 정리할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다가 그렇죠. 또 일단 현실적으로 아플 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매일 아플 테니.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기어 들어가서 혹시 애들이 들을까봐 방문 닫아주고 화장실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렇게 대성통곡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울고 일어나서 거울 보고 다시 외쳤던 말은 뭐냐면 석봉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꼭 해낼 거야. 너는 꼭 해내고 말 거야. 그리고 눈물 닦고요. 이렇게 3주를 연습하고 토스트를 다시 구러 나갔거든요. 6개월 만에. 아, 2년은 쉬어줘야 되는데 최소한. 예. 그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사모님 아이 셋, 넷까지 있는데 일 못하죠. 애 지금 낳잖아요. 또 4번째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하나예요.
내가 여기서 일어서지 않고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만약 포기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도 나를 도울 방법이 없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나가고 움직였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다 떠났던 고객들이 다시 한 달 만에 다 이렇게 다시 오셔서, 소문 듣고 오셔서 저를 팔아주는 게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때 혹시 몰라서 책도 쓰고 체인점도 그때 위암 투병증이 내줬거든요. 이 과정들이 제가 만약 그때 포기했더라면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8.15 모니터 가족분들 가운데서도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다시는 복구할 수 없다. 이런 좌절. 뭐 요즘 뭐 사업하다가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우리가 용기를 내고 다시 시작을 하는 뭔가를. 네. 그러면 지금은 전혀 상상되지 않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미래가 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믿어도 되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산 증인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나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지라고 생각해 보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비교해서 없게 느껴질 뿐이지. 근데 그걸 한번 보시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건강한 상태. 세 번째는 내가 살아있다는 이 근거만 해도 어제 그렇게 더 살고 싶어 했던 그분이 누리지 못하고 어젯밤에 떠났는데 나는 지금 있잖아요. 미래를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이것만 조금 잠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고 전 세계 유일하게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신이 그냥 이 땅에 대충 내보내지 않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분이 지금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남들이 이해 못하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네, 그거를 딛고 한 걸음만 한번 내디뎌 보시는 거, 시작하시는 거, 일단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시기, 그러니까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아주 힘든 때 우리 김석봉 대표님의 그 경험, 간증이 큰 위로가 되고, 네, 그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